지금까지는 파킨슨병 관련돼서 체크리스트였잖아요. 그러면 네. 이어서 치매 관련된 체크리스트 한번 말씀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네요. 학교에서는 배우지 못하는 위대한 경험 전수 초특급 독서 체험 사람책 도서관. 네, 안녕하세요. 사람책 도서관을 통해서 인사드리게 된 아나운서 김태환입니다. 사람책 도서관은요,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의 경험을 책을 읽듯이 이야기로 전달하는 도서관을 뜻합니다. 오늘의 주제 함께 보시죠. 2019년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사망원인 중 뇌질환 증상이 가파르게 상승함. 치매 사망률에 따르면 여성이 남성보다 2.3배 더 위험. 뇌질환 위험성에 비해 국민들의 인식은 저조한 편. 알고 나면 예방할 수 있는 퇴행성 뇌질환. 네, 오늘의 선생님 바로 또 모셔보겠습니다. 뇌신경을 진료하시는 나누리병원 신경과장 권예지 선생님입니다. 네, 선생님 오늘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두 번째 시간인데요. 다시 한번 혹시나 이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두 번째 만남이라 더 반갑습니다. 저는 인천 나누리병원 신경과에서 과장을 맡고 있는 권예지라고 합니다. 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앞 시간에 말한 이 뇌질환 이외에도 중요한 정보죠. 퇴행성 뇌질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선생님, 조금 전에 제가 이 통계청에서 공개한 2019년 이 사망 원인 통계 자료를 살펴보니까요. 치매 사망률이 여성이 남성보다 2.3배나 무려 높더라고요. 그래서 왜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지 굉장히 궁금해요. 이게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네. 일반적으로 남자분보다 여자분들의 수명이 조금 더 연장이 되면서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이런 퇴행성 질환들은 여자분들에게 조금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보였다고 합니다. 네, 이 노화에 의한 퇴행성 뇌질환을 또 알고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파킨슨병은 치매 다음으로 아주 대표적인 뇌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 이런 병들은 사실 조금은 이 용어만 알 뿐이지 차이점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많은 환자분들이 내원을 하셔가지고 저는 치매인 것 같아요, 아니면 파킨슨인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 질환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오늘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 이런 다양한 퇴행성 질환을 칭하는 용어들을 조금 정리해볼까 하는데요. 일단은 치매의 한 부류로 알츠하이머라는 질환이 있는 거고요. 대개는 치매의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해서 한 70% 정도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거 외에 다른 나머지가 이제 정말 흔하지 않은 치매 종류가 되겠는데요. 혈관성 치매라든지 아니면 전측두엽 치매 등 루이소체 치매가 여기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치매라는 질환이 있고 파킨슨이라는 또 다른 질환이 있는 건데요. 두 질환의 특징은 너무나도 달라요. 아, 그래요? 네. 저희가 흔히 알고 있다시피 치매는 어떤 질환인 것 같아요? 글쎄요. 이제 자꾸 자기가 하는 행동이나 어떤 정보를 까먹는다든지 그쵸?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요.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인지 능력의 소실을 동반을 하는 질환을 저희가 치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기억력의 장애라든지 그런 거가 되겠고, 파킨슨의 경우에는 인지보다는 행동이 조금 이상이 보이게 돼요. 네, 그래서 행동장애를 보이게 되는데 이게 행동이 과격한 폭력 행동을 취했다 이런 거가 아니라 운동장애가 시작이 되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운동이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잘 되지가 않는 등 이런 식으로 운동장애가 발생하는 것을 파킨슨 질환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선생님 덕분에 오늘 새로운 정보 알아가는데 이 알츠하이머는 치매의 일종인 거고 이렇게 치매는 인지적인 문제가 생기는 반면에 파킨슨병은 행동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그렇죠.
오늘 굉장히 큰 정보 하나 알아가네요. 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런 퇴행성 뇌질환에 대해서 스스로도 테스트를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 체크리스트 알려주실 수 있으신지? 네. 두 가지 질환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조금 꼽자면요. 네. 다들 궁금해 하시죠. 집에서 혹시 나도? 라고 생각은 하시는데, 맞습니다. 막상 또 병원에 가기에는 좀 쉽지는 않으세요. 그렇죠. 일단은 파킨슨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4대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4개의 증상 네, 말씀하시는 맞아요. 거죠? 파킨슨 환자분을 볼 때 꼭 4가지 증상을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증상인데 혹시 파킨슨 병에 대해서 알고 있는 증상이 있으세요? 네, 파킨슨의 요 운동장애가 좀 발생을 하면서 네.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손떨림이 되겠는데요. 네. 요 손떨림이 그냥 이렇게 제가 선생님의 물컵을 받을 때 네. 떠는 요 손떨림이 아니고 가만히 있을 때 떨림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렇군요. 대표적으로 파킨슨 환자분들이 가만히 계실 때를 보면은 가만히 있을 때 이렇게 손을 떨고 계십니다. 이런 양상으로 가만히 있을 때 손떨림이 있으시고요. 네, 두 번째로는 환자분들의 행동이 매우 굼떠집니다. 그래요? 네, 느려진다고 하죠. 그래서 동작 하나하나가 느리고 느릿느릿하시고 잘 따라오지 못하고 하는 양상을 조금 보이게 되고요. 세 번째로는 사실 일반 사람들은 조금 체크하기 어려운 포인트이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관절 마디마디마다 조금 뻣뻣한 양상으로 약간 운동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 또 뻣뻣하게 굳어가는 양상으로 보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파킨슨 환자분들만의 걸음걸이가 있으세요. 그래요? 네. 그래서 환자분이 걸어가게 되면은 걸음걸이가 뭔지 모르게 조금 이상하다든지,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어느 순간부터 내 걸음걸이가 매우 이상해지고, 행동이 느려지고, 몸 전체가 좀 뻣뻣해져서 나무 토막 같아지고 그러면서 손을 떨게 되고 앞으로 굽은 양상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게 전형적인 파킨슨 환자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반짝반짝반짝 해보세요. 이렇게 따라해보세요. 잼잼잼잼 해보세요 하는데 저희는 이렇게 빨리 할 수 있는데 환자분들 이렇게 하다가 손이 이렇게 좀 간다던가 반짝반짝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된다던가 이게 조금 행동 자체가 이렇게 되게 빠르게 되지를 않으세요. 네, 이렇게 선생님께서 4가지의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까지는 파킨슨병 관련돼서 체크리스트였잖아요. 그럼 이어서 치매 관련된 체크리스트 한번 말씀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네요. 네, 일단은 치매와 저희가 흔히 건망증이라고 부르는 단계가 정식 용어로는 경도인지장애라고 부르는데요. 말 그대로 인지장애가 경하게 있다, 약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도 치매 한 전 단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경도인지장애와 치매를 구분하는 가장 큰 것이 뭘까요? 대표하는 것이 일상생활의 장애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의 장애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서 이 사람은 기억력 장애 깜빡깜빡 하더라도 그냥 경도인지 장애다. 아니면 경도인지장애가 깜빡깜빡하는 게 있음과 더불어 이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장애를 보인다라고 하면 조금 더 이제 치매 쪽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저희가 치매 환자분들이 내원을 하시면 많은 것을 여쭤보게 돼요. 뭐 최근에 기억력은 괜찮은가요? 옛날 기억력은 좀 어떠세요? 등등을 여쭤보게 되는데 이런 거를 되게 간략하게 한번 내 자신을 체크해 볼 수 있는 리스트를 또 국내에서 만든 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판 치매 선별 질문지라고 KDSQC라는 게 있고 여기 이제 15항목 중에서 6개 이상 내가 거기에 체크가 될 때는 혹시 내가라는 조금의 의문심을 갖고 병원을 내원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5개 항목 중에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6개 이상이 넘어간다 하면은 망설이지 마시고 내원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퇴행성 뇌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음식이나 또 운동, 활동 같은 예방법도 알고 싶은데요.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뇌에는 좋지 않은 것들이 있어서 그 좋지 않은 것들은 가급적 피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그렇죠. 같고요. 네. 네, 그거 외에 이제 특히 퇴행성, 노화가 진행되는 거죠. 노화가 또래의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는 게 퇴행성 뇌질환인데요. 그럴 때 많이 해주면 좋은 활동으로는 대표적으로 머리를 많이 쓰는 활동들이 될 것 같아요. 네. 흔하게는 시장장을 많이 보고 혼자서 계산도 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어머님들이 이제 흔히 오락식으로 네네. 자주 하시는 네. 카드놀이, 네, 네, 카드놀이가 네. 있으시다면 카드놀이 하실 때 이런 동전의 계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직접 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는 이제 책을 읽으시는 분이라면은 책 읽는 것도 매우 추천을 드리고, 뉴스나 이런 것도 적극 권장을 드려서 보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하지만 그냥 생각 없이 보시는 TV 시청이나 이런 거는 뇌의 활동에는 별로 크게 도움은 되지는 않으세요. 내 머리가 전혀 생각이나 구상을 하지를 않고 그냥 오로지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별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앞서 일부에서 이 뇌질환을 예방하는 방법과 굉장히 비슷한 것 같은데, 뇌를 많이 쓸 수 있는 계산이라든지, 네. 어떤 것을 볼 때 집중해서 네.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좋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 하나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에게 건강하기 위해서 이것만은 꼭 기억해야 한다라고 추천하실 만한 그런 팁 있으신지? 저는 간단하게 의식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의식주가 그냥 사람의 이런 생활을 요소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잖아요. 의라는 거는 옷인데 자기 관리가 필요하세요. 그래서 네. 이게 꼭 의라는 게 예쁜 옷을 입어라 이런 뜻이 아니라 겉의 외형도 내가 이제 내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자기 관리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이거는 겉에뿐만 아니라 내면의 것도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맛있고 좋은 음식, 내 몸에 건강한 음식들을 많이 드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맛있으면서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은 피해야 되고요. 네, 피하는 그렇죠.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누가 봐도 좋은 음식들 많이 네. 섭취하실수록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영양제를 정말 한 움큼 드시는 것보다 제철 과일이라든지 제철 나물 이런 좋은 음식들을 많이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에 해당되는 것은 저는 이제 잠자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질 좋은 수면, 깊은 수면을 충분히 취하시고, 저희가 집에서는 늘 항상 편안하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제가 여러분들께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면 너무 억지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 스트레스가 특히 퇴행성 질환에는 매우 좋지 않다고 최근 보고에도 밝혀진 바 있는데요. 스트레스를 받은 만큼 내가 너무 힘들었고 우울했고 슬픈 만큼 내가 정말로 행복한 거를 플러스 시켜주는 일들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오늘 내가 회사에서 이만큼 슬펐다 하시면 오늘은 나를 위해서 이만큼 포상을 한다라는 나를 기쁘게 해주는 것들을 조금 더 해보시면 나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의식주를 바탕으로 또 가장 중요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그런 꿀팁 알려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도 나누리병원 신경과장 권예지 선생님을 모시고 이 퇴행성 뇌질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건강관리의 첫걸음, 예방에서부터 시작해야겠죠? 네. 네, 건강한 내일을 위해서 당장 오늘부터 실천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평 구립도서관 채널을 구독하시면 생활에 지혜가 생깁니다. 오른쪽 아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